오. 야, 근데 이래서 산체스한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초를 치자면 좀 막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 그래서 스트라이커니까 슈팅 넣어줘야지. 오. BGM이 다 했다. 괜찮긴 한데 너무 급조한 느낌이 들긴 하네. 색감은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스토리라인 이런 거 뭐 들어가 있진 않고. 좀 아쉬운 게, 나 여기서 공 띄울 거잖아? 나 같으면 아빠 불러가지고 롱스로인 시켰다. 진짜 구라가 아니라. 첼시 보드진데 감없네. 마케팅팀 뭐하냐? 나 같으면 아빠 불러가지고 롱스로인 시킨 다음에 씨발 그 발리 빵 해가지고 때리는 거 넣었다. 진짜로. 아니 다른 사람 롱스로인 시키거나, 아니 솔직히 이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거 왜 안 넣었냐? 아니 롤이 되려면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럭비 선수 불러. 씨발 럭비 선수 코치에 있다면 멘탈 코치로다가 그냥 어깨 힘 존나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샥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거 일반인 쓰더라도 나 같으면 그렇게 무조건 했다. 진짜. 뭘 첼평이야 씨발. 스토리라인 몰라요? 얘 누구 아들이야? 델라 롤이 델라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난 영상 이렇게 만드는 거 싫다고. 너무 막 만들었어. 너무 노잼이잖아요. 그러니까 BGM 하나가 그냥 완전 날먹해버리는 영상이잖아. 그래서 그래. 억세 좀 내봤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이 미친 클럽은 오전에 사진을 찍었으면서 대체 왜 현지 시각 오후 9시에 오피셜을 띄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진을 보고 있다시피 델랍은 오피셜이 떴고요. 일단 이적료는 총 3천만 파운드인데 이 중에 2천만 파운드를 선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온스테인 피셜이고요. 그리고 또한 입스위치는 이번 계약에 세론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3천만 파운드 바이아웃이죠. 일시불로 지급을 했을 때 그 어떤 구단 간 협상, 뭐 더 지지분해지는 거 없이 단번에 협상을 끝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바이아웃, 즉 3천만 파운드라는 이적료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왜 2천만 파운드를 선지급을 했냐? 우선은 장부상 최대한 첼시가 향후에 차질이 없게끔 장부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제 2천만 파운드 선지급을 하고 나서 나머지 1천만 파운드를 분할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이 스위치는 계약상의 조항으로 1천만 파운드를 굳이 그렇게 따로 받지 않더라도 3천만 파운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왜 분할을 해줘야 돼? 라는 말에 관해서 충분히 입스위치에게도 베네핏을 쥐어주기 위해 이제 세론을 포함시켰는데, 근데 이게 지금 세론이 되게 이색적인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바이아웃이 있는데 굳이 세론까지 넣었다? 이적료를 더 펌핑시킨 게 아니라, 이걸로 염두에 봤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은 델랍을 리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멜로의 코멘트를 잠깐 빌려서 말을 하자면, 여기 멜로라는 첼시 내부 기자, 텔레그래프 소속이죠. 그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에서 했던 내용으로는 델랍은 내일 당장 팔아도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선수다. 리셀 관점에서 첼시는 정말 좋은 영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가성비가 되게 좋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 말은 즉 나중에 델랍을 첼시가 리셀용으로 사왔다는 걸 증명해 볼 수도 있겠구나, 시장에 내놓아가지고 수익 전환율을 크게 땡기는 형식으로 뭐 그렇게 뭐 이적 시장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가 있고, 여기 서류에도 세론 조항이 들어가 있죠. 이건 어느 정도 앞뒤가 이 정도로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델랍은 이 클럽의 위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현재 이 팀과 선수들을 그리고 감독이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 보인다. 이곳은 내가 성장하기에 정말 놀라운 환경이 될 것이며 여기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 델랍은 일단 성장 가능성에 관해서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냐면, 리셀을 염두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긴 해요. 리셀 이퀄 성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이 선수가 성장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야 리셀이라는 꿈을 꿨을 때에도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선수를 팔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뭐 델랍도 이 프로젝트, 첼시 장기 프로젝트와 함께라면은 이거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장기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사실 장기 프로젝트는 저 같은 유튜버가 알고 있으면 진짜 안 되는 내용이고,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델랍의 인터뷰를 미뤄보았을 때 좀 억측을 하자면 그럼 첼시는 이 젊은 선수들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게 이 프로젝트의 메인 테마겠구나, 이것 정도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인터뷰 내용으로는 델랍은 이제 트로피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클럽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려는 열망과 갈증,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남겼고요. 요즘 친구들은 뭐 이거 모를 수도 있는데 첼시가 원래 어느 정도 클럽이었냐,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항상 트로피를 드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리그에서 강등권을 기록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또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리그 우승 언제나 가까이 있었던 클럽인데, 근데 이제 그 자리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본인이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TMI인데요. 그 델랍 이번에 올라온 오피셜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어요. 되게 무슨 피규어처럼 단상 위에 올라가서 뜬금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보통 필드 위에서 찍어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서 찍고 있냐면, 이 피터 오스군, 첼시의 레전드죠. 동상에 세워져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참고로 특징으로는 이제 유골이 첼시 필드 밑에 묻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구단에 영원히 이런 식으로 함께하겠다, 이걸 이제 유언으로 밝혀가지고 유골이 그렇게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선수처럼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피터 오스굿이 9번이거든요. 이 선수도 그럼 9번을 다나? 9번이 루카쿠 때문에 조금 기피하고 있는 번호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달아서 그 트라우마를 좀 나름대로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일단 델랍 사진을 딱 봤을 때 이 2두 3두 저랑 다르게 팔뚝이 매우 두껍다는 게 딱 보이죠. 뭐 야가다 30년이라도 뛴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팔을 자랑하고 있는, 팔 근육을 자랑하고 있는 델랍인데, 이런 식으로 오피셜 사진이 뜨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오피셜 사진도 찍어놨고, 이건 이제 아까 영상에 나왔던 슈팅 장면이죠. 생각보다 외형이 외지라고 많이 닮았다는 평도 있지만, 전체적인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각진 얼굴 같은 거는, 체형 같은 거는 또 요케레스랑 되게 흡사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실제로 요케레스랑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데 좀 더 헤더가 추가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들어간 육각형에 가까운 스트라이커로 보통 평가를 받곤 하는데, 그냥 뭐 3천만 파운드에 유케레스 데려왔다고 정신 승리하죠 우리. 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이도 5살이나 더 어린데. 그리고 사이먼 존스 말로는 첼시가 챔스 진출이 불확실했었던 시간이 꽤 길었잖아요. 근데 이게 델랍의 영입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팀 내 젊은 구성원들과의 조화, 그리고 마레스카와의 기존 관계, 그리고 콜파머, 라비아 같이 친숙한 인물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연결성이 주요 요인으로, 내가 이 구단에 갔을 때 얘네들과 함께라면 좀 더 적응을 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갔단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추앙받아야 될 인물이 있겠죠. 조 실즈. 이 인간은 제가 이제 존 모킹이라고 좀 속된 말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아니어서 못 데려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 실즈가 좀 이제 그 맨시티 유스에 있는 선수들만 데려온다고 비판을 많이 받곤 했는데, 하지만 맨시티 산 선수들을 긁어왔을 때 성과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토신, 그리고 마레스카도 성공적이지. 그다음에 파머, 그리고 뭐 올리스 찍었던 것도 올리스 지금 바이언 가서 대박 터졌죠. 라비아도 실력 너무 좋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실적이 빵빵한데, 여기서 딱 델랍까지 진짜 좋아요. 델랍까지 확보한 거는 확실히 조실즈의 공이 큰 것 같고, 왜냐면 이 전체적인 그림, 이 맨시티 산의 선수들이 많다는 이 그림 자체를 만든 게 또 조실즈다 보니까. 그리고 참고로 델랍은 첼시, 맨유, 뉴캐슬, 노팅엄, 유벤투스, AC 밀란, 바이언이 다 원했다고 해요. 근데 바이언은 충분히 노릴만한 게 케인과 굉장히 흡사한 체형, 그리고 흡사한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또 눈에 볼 수도 있어가지고, 델랍은 정말 슈팅 스킬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라 가지고 기대해볼 법도 하거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렸는데, 여기서도 다 제껴서 첼시가 빼왔습니다. 메뉴랑 뭐 노팅엄은 뭐 챔피언스리그 이거 특권으로 빼왔다고 치죠. AC 밀란까지. 얘네 챔스 못 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뉴캐슬하고 유벤투스하고 바이언이 있었는데, 바이언은 주전자리 보장이 불확실했을 것이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이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첼시에 온 게 아닐까 싶은데, 유벤투스는 뭐 적응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언어, 나라, 날씨, 그다음에 팀 동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겠지. 첼시는 모든 방면에서 합당하니까, 또 런던에 있는 클럽이니까 이런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첼시는 당연히 델랍이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실치는 않다고 해요. 왜냐면 델랍이 U21 유로를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냐에 따라서 클럽 월드컵에서 델랍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갈릴 것 같은데, 근데 팬들 마음으로서는 당연히 델랍을 이제 빠른 공식 석상, 공식 경기에서 보고 싶긴 하겠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클럽 월드컵을 나가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U21 유로보다 클럽 월드컵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을 텐데 왜 안 나가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슈는 곧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냥 사과가 새벽에 뜬 게 있어가지고 잠깐 다뤄보려고 하는데, 뭐 되게 특별한 이슈가 생각보다 뜬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대부분 로마노가 말했던 내용들인데, 근데 매냥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실히 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밀란은 3천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첼시는 매냥의 가치를 1,000만 파운드로 책정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유로가 아니라 1,000만 파운드로 책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적어도 로마너가 말했던 1,000만 유로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장의 가치를 책정을 하고 있대요. 이거 지금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이 1,000만 파운드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1,000만 파운드를 책정을 했다 하더라도 더 높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1,000만 파운드가 가격 책정을 정말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뭐 오프닝 비드를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사실 오프닝 비드는 짜게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오프닝 비드가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면 이 선수의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가 정말 냉정하게 가치를 1,000만 파운드로 책정을 받는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매냥은 첼시와의 개인 협상에서 그린라이트를 띄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첼시는 이 상황을 확실히 신중한 고민 쪽에 있지만 굉장히 큰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하고, 당연히 뭐 기회를 여겨야겠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다르코라는 이제 ITK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뭐 타율이 괜찮나 봐요. 타율보다는 솔직히 좀 많이 배설하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뜨는 이슈에 관해서 워낙 적극적이거든. 뭐 얘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다만, 근데 이 사람 피셜로는 정말 확실하게 다시 말하지만 매냥은 첼시에 오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있긴 해요. 첼시가 사실 뭐 매냥을 충분히 품을 만한 클럽인 것 같기는 해서 뭐 이게 비현실적인 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는 확실히 2,500만 유로 선에서 데려온다면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뭐 3,500만 유로, 3,000만 유로 얘기하긴 했지만 왜 가격 선정을 이렇게 변경을 했냐면, 가격을 사실 말을 했을 때 상대가 3,000만 유로, 3,500만 유로 사이를 원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또 감가를 더 매겨서 2,500만 유로쯤에서 합의 보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게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에키티케 이슈를 좀 말을 하자면, 에키티케는 첼시 행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르코 피셜인데요. 구단 협상이 관건인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필라텐버그, 독일 내 1티어라고 볼 수 있는 기자 쪽에서는 첼시가 에키티케랑 개인 협상 중이고 구단 협상은 정체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여담으로 오시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시멘은 돈을 더 요구하다가 아릴랄과 협상 파토가 임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시멘을 아직까지 원하고는 있어서 좀 더 협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시멘이 여기서도 만약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시에는 충분히 시장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뭐 모닝 첼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침 뉴스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출근길 등굣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